반갑습니다. K리그 1 32라운드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창단 이래 세 번째 파이널 A에 합류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강원FC, 그리고 파이널 B에서 잔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구FC.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강원은 1위 울산과의 승점차가 6점으로 벌어진 채 3위를 유지를 했고요. 대구는 승점이 같은 대전에는 다득점에서 앞섰지만 같은 날 제주를 꺾고 승리를 챙긴 전북에 뒤지면서 10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럼 양팀이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전 내내 양팀은 치열한 중원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강원은 이우현과 김동현, 그리고 대구는 요신호와 황재원을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시켰는데 이들은 강한 허리 싸움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자 했습니다. 현재 최다득점 1위인 홈팀 강원은 몇 차례 찬스를 잡았지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득점력이 정말 뜨거웠던 그 여름을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다득점을 올렸던 강원인데 그 여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전반 12분 송준석의 크로스를 코바체비치가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골대 위로 살짝 뜨면서 득점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지난 라운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바체비치 선수가 여름에 영입이 되어온 후에 이제 득점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자신의 골이 좀 터지지 않자 좀 조바심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반 막판에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낸 뒤 이상은 선수가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좀 어이없이 빗나가고 말았고, 또 후반 14분에도 전방 압박으로 고명석의 볼을 빼앗은 후 코바체비치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굴절되면서 골대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원이 한참 득점을 많이 터뜨렸을 때에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 볼을 탈취해낸 뒤에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면서 득점을 많이 터뜨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최근 득점력 그리고 득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올해 첫 국가대표가 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황문기의 발끝에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24분 김동현이 얻어낸 프리킥을 황문기가 그림 같은 직접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약 25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오른발 인프런트로 강하게 깎아 때려서 볼이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 득점은 이날 강릉 종합운동장을 찾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도 미소 짓게 했는데요. 황문기는 지난 9월 대표팀에 첫 발탁되고 데뷔까지 한 선수인데 이날 맹활약으로 30일 월요일 발표 예정인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후반 초반 역습을 통해서 공격이 좀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했네요. 네, 후반 3분에는 이기혁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정치인이 그를 통해서 절의 찬스를 맞았지만 자신의 주특기인 왼발 슈팅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를 피해서 날카롭게 감아차는 슈팅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의도보다는 좀 덜 감기면서 밖으로 나가고 말았네요. 정치인은 김천 상무를 다녀오면서 큰 발전을 이뤄냈고, 또 지난 라운드에서는 경기에 앞서서 박창현 감독이 크게 칭찬을 하면서 신뢰를 보냈던 선수인데 이날은 자신의 기량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진혁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는 못 나왔는데 그 여파로 카이오, 고명석, 박진영의 3백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던 박창현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카이오는 황문기에게 내준 그 프리킥 득점 시 범했던 그 파울을 제외하면은 거의 경기 내내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그 프리킥을 내준 그 파울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24분 선제골을 내준 대구는 5분 만인 후반 29분 결국 대구의 왕 세징야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맞췄는데요. 오른쪽에서 올라온 황재원의 크로스를 박스 안에 있던 세징야가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네요. 강원 입장에서는 세징야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게 내버려주면 당연히 당한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수비, 순간적인 또 수비가 나왔네요. 네, 대구의 동점골 당시 황문기가 굉장히 자책하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경기 후 인터뷰 때도 굉장히 좀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문기의 다소 목적 없는 크로스가 수비에 막히고 나서 고명석을 시점으로 강원의 오른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문기는 수비 복귀도 하지 못한 채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책으로 보이네요. 네, 황문기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활약상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네, 황문기는 올 시즌 강원 전술의 핵심으로 우측 풀백을 보고 있지만 공격 시에는
공격 진영 깊숙이 가담하면서 윙포워드 역할까지 하는 선수인데, 이날은 대구가 좀 수비지향적인 팀이기 때문에 그런지 강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오른쪽에 황몽희뿐만 아니라 왼쪽 풀백이었던 송준석 선수도 높은 위치까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에서 공수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황몽희는 전반 37분 발목 부상을 입을 뻔하기도 했어요. 네, 정치인과 경합에서 발목을 좀 크게 접질렸던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이제 황몽희의 인대가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일어나서 경기를 계속 이어나갔고 결국 득점까지 뽑아낼 수 있었네요. 네, 후반 초반에는 황몽희가 공격 가담 후에 크로스한 것이 커트 당하자 다시 한번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황몽희가 굉장히 금성 있는 선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원과 대구의 32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봤는데요. 지금 강원은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대구는 어쨌든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금 이날 경기를 통해서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무리가 왔구나,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구나, 이런 좀 판단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올 시즌 강원의 행보를 봤을 때 여름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름은 좀 잘 버텼지만 이제 여름 이후에 좀 가을이 되면서 승부를 던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강원이 또 얼마나 또 A매치 휴식기 33라운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휴식기들을 잘 통해서 시즌 막판까지 돌풍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네요. 네, 올 시즌 파이널 라운드 그룹이 좀 일찌감치 정해져 온 가운데, 네, 우승 경쟁과 강등 경쟁이 정말 모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라운드 단 한 경기가 남았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는 K리그. 저희는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